네,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수능 B형의 인문 지문입니다. 사실 되게 악명 높은 지문이죠. 아마 신체호 하면 딱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보통 신체호의 아, 비아 이렇게 기억하는데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문은 아, 비아가 핵심이 아니라 아, 비아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체호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문은 좀 정말 길게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럼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내용 흐름 위주로만 설명을 할 건데 비교를 좀 해보세요. 본인이 독해한 거랑 비교를 해서 나는 되게 이 지문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 지문을 너무 쓸데없이 분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닐까를 조금 반성하면서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와 신체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여기서 우리가 아랑 비아라는 말 보고 충격을 받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그런데 수능에서 나오는 어려운 말들을요, 사실 좀 쉽게 이해하면은 훨씬 수월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아 무슨 글자인지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비아는 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와 비아를 말할 때 뭐를 바탕으로 깔고 있냐면 역사라는 것을 바탕으로 깔고 있죠. 그럼 역사적인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한다면 아는 우리 민족의 모습인 거고 비아라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고조선은 삼국시대가 아니죠. 뭐 고구려 입장에서는 뭐 한나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저 몽고가 되는 거고 조선시대에는 뭐 일본 일제강점기, 신체는 일제강점기 사람이니까, 그쵸? 이러면 일본이 되는 거죠. 즉, 우리 민족과 다른 나라가 투쟁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게 신체호의 역사를 바라본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대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신체호는 진짜 투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뒤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즉,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즉,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런데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대요. 자, 이것도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식민지 민중은 우리예요. 제국주의 국가는 일본이죠. 근데 그 안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면 일본 안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영화 암살자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 전지현이랑 이렇게 뭐 같은 이제 우리 민족 일본을 암살하러 우리 독립군들이 어떤 이제 술집에 터를 잡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종의 연락소인데 거기에 보면 바텐더 중에 한 분이 일본인이에요.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이 되는 거죠. 연대를 지향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그의 사실의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단어로만 살펴보면 되게 이상한 느낌이죠. 어떻게 투쟁과 연대가 모순이 아니냐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본이랑은 싸워야 되지만 하지만 일본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랑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의 이가 바로 무엇이냐? 투쟁 가운데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게 왜 모순이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로 아를 이해해보자라고 한 거잖아요. 즉, 이 문장의 성격은 뭐냐면 수학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이제 미분 배울 건데 얘들아 미분 배우기 전에 한번 함수를 복습하고 가자 이런 입장인 거죠. 핵심은 미분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핵심은 대체 왜 투쟁과 연대가 모순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아가 뭔지를 살펴보자.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6번 문장이 아니라 5번 문장. 이 문장입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이 아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 투쟁과 연대라는 말이 앞에 있는 문장들을 전부 다 포괄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핵심이니까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딴 걸 보자라고 문장 연결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 단락은 그냥 한 문장이에요. 신체호가 말한 아의 개념을 통해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았던 그의 사상을 한번 알아보자.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체호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대요.
이거는 시작하는 모양을 보면 이거는 아를 정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의 문장으로 바로 돼요. 다만 좀 복잡합니다. 정의가 성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보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의 모습,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랑 상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해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나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저 사람과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닌다고 했는데, 상대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상대적이란 말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다. 상대적으로 다 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한 비하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비하의 관계 속에서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인데, 이것도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는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대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머님 대하는 거, 아버님 대하는 거, 친구 대하는 거, 선생님 다 다르죠. 자, 이런 얘기인데 곰곰이 앞에랑 뒤의 문장을 생각해보면요, 둘이 묘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라는 이거 오타예요. 미안합니다.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하고 여기 이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이게 요 문장이 아니라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예요. 알겠죠? 써줄게요. 비하와 마주선 주체. 뭐 이런 오타는 이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자, 이게 지금 정의인데, 상대성이란 말을 하면서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랑 비하와의 관계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대성이라는 게 이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편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지금 다음 문장에서 신채호는 조선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선 상고사를 저술해서 아예 이러한 특성을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조선 상고사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것을 저술해서 아예 이러한 특성을 규정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러한 특성이란 건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와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대성이라는 특성을 조선 상고사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아는요,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이고 비하와 마주선 주체이기도 한데,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되는 상대성과 비하와 마주선 누구나 아가 되는 상대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바로 조선 상고사에서 자성이라는 것으로 설명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그는 아예 자성, 곧 나의 나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과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 써놓고 선생님이 안 보여줬어요. 내가 이럴 때가 많은데 써놓고 안 보여줬네요. 다시, 이 상대성이 이렇게 연결됐었죠. 근데 방금 읽어본 거는, 자, 이 자성의 두 요소가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고유성을 유지하는 항성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적용하는 변성이 있는데, 얘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R을 정의를 한 다음에 상대적 특성을 말하고 그 상대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성이란 걸 갖고 오면서 자성의 두 요소인 항성, 변성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정의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대응하면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말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아는 항성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자각을 한다.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건데, 또 변성을 통해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있어야지만 자기의식을 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보면 자성이라는 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생기는 것이 변성이라면 당연히 이 대응 과정 속에서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랑 내가 이해한 게 뭐 비슷한 학생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학생도 있을 거고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이해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들이 굉장히 편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관된 논지와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 요거를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 단락은 그래서 신체어의 아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단락으로 기억을 해둘게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신체어는 아를 소와 대아로 구별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항목 이름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항목 이름을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아의 종류를 설명하겠다. 즉, 앞에 단락으로 같이 보면 앞에서는 아의 정의와 특성을 보고 여기서는 아의 종류를 보겠다는 거죠.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고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지문을 지금 왜 보고 있는지를 까먹으면 안 되죠. 이 지문은 아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쟁과 연대를 이해할 건데 지금 이 지문 자체는 개인적인 범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두 종류지만 사실 소아는 중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대아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보시면 소아는 자성은 같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이 없고요.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 모두 가지고 있을 때요. 자, 아라는 것은 자성, 즉 항성과 변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아이든 대아이든 자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말이 있죠. 상속성, 보편성이라고요. 수능 지문은요, 생각보다 친절해요. 그래서 뒤에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거고요.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상황에 맞게 이해해 볼 거예요. 소아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소아는요, 나 개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죽으면 끝나요, 그냥. 상속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뭐 되게 뭐 유명한 사람이 돼도 뭐 나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뭐 기껏해 몇 명이에요. 뭐 우리 아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공간적인 파급력은 별로 없는 사람, 소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대아는 우리 민족과 국가란 말이에요. 한 개인이 죽어도 수천 년간 계속 유지가 됩니다. 흔히 우리를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하잖아.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한편 상속성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파급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늘 우리 민족 고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존댓말을 사용한다든지 장유유서의 어떤 미덕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음식은 뭐 김치를 뭐 먹는다든지 쌀밥을 먹는다든지 뭐 쌈 싸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고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되니까 이 두 가지는 상호 함께 긴밀히 연결되는 건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이 아니라는 거 항상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에 자성을 자각하는 것은 항성과 변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이 말이 바로 자성을 자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즉 대아는요, 자성을 자각을 한다면, 즉 항성과 변성을 동시에 갖는다면, 즉 우리 민족 고유의 모습과 외부의 모습에 대응하는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는다면, 그러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대로 대아의 정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해서 멸절하는 거고요.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우월한 비하에게 정복당할 거래요. 자, 수능 지문이 참 친절하기도 한데 불친절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역사적 설명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항성이 큰 거, 우리 고유의 모습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대응 안 하는 거죠. 세국 정책이 떠오르죠. 흥성대원군 시절에. 또 한편 그 흥선대원군 시절에 우리 모습이 약해졌잖아요. 멸절되고 있는 모습인데 항성이 작고 병성이 큰 것은 일제강점기의 모습이죠. 우리 민족의 모습보다 일제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강요당하던, 그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우월한 비하인 그 당시 일본에게 정복당해 버렸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제기했던 이 중심 내용을 상기하려고 갖고 온 내용이고요. 보시면
아의 종류와 특성은 뭐냐면, 자, 소아는 개인적 인하고 대아는 국가 사업체 하나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거예요. 대아는 이렇게 연결됐어요. 자성 있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소아는 자성만 있고 상속성과 보편성은 없다. 이거는 선생님이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성과 보편성의 뜻과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항성과 변성이 어떤 관계에 따라서 대가 유지되는 케이스, 즉 두 개가 조화됐을 때 멸절되는 케이스, 항성이 너무 클 때, 피정복될 때, 즉 일제강점기 시대는 바로 변성이 너무 클 때였다. 이게 지금 결정된다라고 지문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아를 가지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아에서 정의와 특성을 가지고 대아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지문은 아의 특성을 가지고 투쟁과 연대가 왜 모순이 아닌지를 보자고 한 거죠. 그래서 아의 정의와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소와 대아 구분을 했는데, 대아를 그 앞에 있는 거랑 연결시켜 보면 왜 우리 민족이 현재는 아니고 신채호 선생님 살아계실 때 말 거였는데 일제강점기가 왜 왔는가를 분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볼 건데요. 다음 단락입니다. 넘어가 줄래? 자,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체호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대요. 즉, 지문 속에서 자, 이제 아 끝났으니까 딴 거 볼게요. 교통 정리해 줬어요. 굉장히 친절하죠, 이번에는. 자, 보시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해서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 그랬대요. 이제 사실 이거 뒤에 안 봐도 앞에 봤던 아의 정의 특성, 대아를 가지고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선민족은 대아입니다. 신국민은 그러면 새로운 대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앞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항성이 자꾸 변성이 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국민은요, 항성을 키우고요,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조화롭게 가진 우리 민족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설명이 맞나 틀리나 봅시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애초에 앞에 설명이 뭐라 그랬어요?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역사적 주체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민족의 근대적인 대화에 해당한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토대로 미리 추론한 내용이 딱 들어갔죠. 이럴 때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아름답죠? 그럼 그 다음에 자,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일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한대요. 이것도 추론해 봅시다. 일본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관계입니까? 비하죠. 그러면 일본으로 중심을 뭉치는 거는요, 변성의 종자를 너무 크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시면, 자, 동양주의는 비하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민족이 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 자, 또 어떻습니까? 쾌감을 느끼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신채호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일단 여기다가 전제라는 항목을 붙여놨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왜냐? 투쟁과 연대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서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그죠? 이거는 사실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냐면 앞에 얘기했던 항성, 변성, 대아 설명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줬을 뿐이지 아직 투쟁과 연대에 관한 무언가 얘기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는 전제에 해당한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인가요? 자,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의 개념을 더욱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조선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 속에 동화된 아 속에 비하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에 아가 있음을 밝혔답니다. 자, 이거를 모양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거든요. 뒤에 것까지 같이 나왔는데요. 자, 요건 이따가 설명할 그 결론은요. 일단 이 앞에를 보겠습니다. 조선민족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요,
민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속의 비하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일본에 동화된. 그죠? 그 다음에 친일파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비하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하 속과 아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중은 비하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비하 말고는 다 우리 민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한다. 민족 내부의 위선과 압제면 바로 이 새끼들이죠. 나쁜 놈들. 자, 그럼 이거를 제거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제거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투쟁이랑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저들과는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해서 요거를 말하는 거네요. 이들 간의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한다. 이 저항도 투쟁이랑 같은 얘기죠. 즉 우리 조선 민중이 중심에 서서 우리 민족 내부의 나쁜 놈들과 투쟁을 하고 제국주의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과 연대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 민족 얘랑 합쳐서 일본이랑 싸우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슬슬 왜 신채호한테 투쟁과 연대가 왜 모순인지 아닌지 알겠죠. 근데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럼으로써 이러한 민족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한다. 즉 우리가 이 아랑 비하라는 개념, 대하라는 개념, 항성과 변성, 상속성, 보편성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통틀어서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것들을 전제로 해서. 왜냐면 신국민이 전제가 되고 동양주의에 반대하는 전제를 깔고 나서야 사실 여기까지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다시 일본이랑 투쟁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된다. 즉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투쟁과 연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신채호의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이 지문을 분석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도 그런 감탄을 느꼈을지 모르겠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다시 신채호한테 투쟁과 연대는 모순이 아니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랑 비하, 특히 아란 개념을 봤는데 아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 이거 모양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구나. 다 해놨어 내가. 다시 아라는 것은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이면서 여기도 못하네요. 비하와의 관계 속에서는 주체인데 얘가 상대적인 특성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특성은 자성의 두 요소인 항성과 변성이 또 각각 대응해. 근데 이 중에서 항성은 스스로 고유성인 거고 변성은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대아라는 것은 소아도 마찬가지지만 항성과 변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특히 대아라는 것은 민족의 어떤 형태를 가진 대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성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자동으로 실현이 돼요. 즉 항성과 변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 자동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상황은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었죠. 변성이 너무 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변성을 좀 줄이고 항성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를 만들어야 하냐면 우리가 신국민이 돼야 되는 거죠. 항성을 좀 키우고 변성을 조금 줄이고. 동양주의에 반대해야 되는 거죠. 왜? 변성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민중 내부에서는 우리 변절자들이랑 투쟁을 하고 일본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 연대를 해서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일본과 투쟁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이 아니다. 이 설명이 바로 신채호 선생님의 사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틀리면 쓰레기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틀릴 수도 있죠. 그죠? 뭐 찍어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시험 볼 때 갑자기 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풀면은 맞아야 돼요. 대하의 역사적 기원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이거는 쉽게 넘어갈 겁니다. 2번. 자, 윗글에 자성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2번, 3번, 4번 3개 볼게요. 2번. 소화의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면 그냥 소화인 거지 상속성과 보편성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대하만 관련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대하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은요 조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성이 클 때 피정복 당해요. 일본한테 압제를 당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둘 다 실현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정답이 4번인데요.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자성이 없으면 대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성, 보편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나와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지문이 좀 거지같이 어려서 그렇지 문제는 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2번, 3번, 4번, 5번, 어이구. 보는 김에 그냥 다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치호가 조선상고서를 쓴 것은 왜 썼어요? 거기서 아의 특성을 잘 밝혀놨죠. 근데 우리가 아의 특성을 왜 봐야 됐죠? 그 아의 특성을 가지고 대화가 어떻게 되면 계속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계속 상속되고 유지될 것인가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신철과 동양주를 비판한 것은 왜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항성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인 거죠. 자, 보시면 그렇죠.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신철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왜 설정했어요? 신국민이 되어야지 우리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별절자와 싸우고 일본 안에 우리와 연대하고 결국엔 일본과 투쟁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잘 푸는 게 있고 못 푸는 게 있어요. 못 푸는 건 뭐냐면요, 이거 비와 연대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게 못 푸는 겁니다. 다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지문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우리가 비와 연대하는 얘기는 지문 속에 없었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죠. 답은 나와요. 그런데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지문은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가 쉽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2015년도 얘기고요. 2016, 17, 18년도 뭐 이 이후에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때는 지문이 쉬워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거나 지문이 어려운데 문제도 어렵게 나오거나, 그래서 문제를요 단순 비교해서 답이 나왔다 좋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옛날 기출들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다시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결국에는요 투쟁과 연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해서 비하와의 연대를 통해서 아이 생존을 깼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인 거죠. 애초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5번도 설명을 해보면은 4번, 신철과 독립투쟁을 왜 했어요? 독립투쟁을 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 아를 지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하기 위해서인데, 읽어보면은 비하인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즉 항성을 자꾸 작게 하니까,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에 5번, 신철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하 속에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죠. 4번, 5번은 적절한 설명이죠.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고 나니까 좀 너무 빨리 풀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선생님이 원래 지문 설명을 좀 빡세게 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버릇이 있어서 좀 뒤에 건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뒤에 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네요. 자, 여기 지금 설명을 보시면 헷갈리는 게 1번이랑 3번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이 어휘 문제는 사실 유형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연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은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단어의 뜻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맞나 틀리나 보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맥락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죠.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기억이 아마 본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이 본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돼서 나왔던 거냐면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는 데 본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비하의 관계에서 나를 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단어를 구분해 보면 본이라는 거는 자기 혹은 스스로, 약간 주체적 이런 이미지에 가깝고, 비하의 관계는 좀 약간 남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판단이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기준을 자기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1번은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디귿은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설정일 건데요.
설정이라는 건 딱 보다시피 어떤 것을 여러 가운데 뽑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3번이고, 이 친구는 선생님이 그냥 어떤 단어에 정의를 갖고 설명했지만 얘를 그대로 그 문장 속에 집어넣으면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을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 특히 이제 국어 공부는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고 느는 게 아니라 내가 지문을 독해해본 경험이 되게 많이 좌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문 독해 경험이라는 건 읽는 거를 말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거, 즉 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거나 그냥 문제를 풀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지문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자꾸 반복해야지 정말 근본적인 자기 실력이 올라가요. 어쨌든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